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돗물 안전이 비상입니다.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을 포함해 수생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해와 양산 의룡 정수장에서도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여과가 완료된 수돗물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 3개 정수장입니다. 22일 오전 강덕출 김해 부시장이 수돗물 안전 긴급 점검에 한창입니다. 지난 16일 여과 중인 물속에서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합동 점검 중 등강류벌레 2마리가 나왔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같은 곳에서 1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물벌레가 발견된 곳은 바로 이곳 활성탄 여과지입니다. 김해시는 여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8월로 예정됐던 활성탄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활성탄은 물의 맛과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탄소 물질입니다. 자연 여과식으로 물속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이번에 발견된 벌레는 여과 전 물의 표면 부근에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해당 여과지가 1992년에 만들어진 오래된 시설인데다 이후 조성된 활성탄 여과지와는 달리 개방형이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일에 한 번 하던 것을 5일에 한 번으로 역시해 주기를 당겼고 벌레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오픈행을 밀폐형으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 정수장에서 등강류 물벌레, 노래기 등이 발견된 건 김해 3개와 양산 범어, 의령 화정 정수장 3곳입니다. 경남도는 여과 과정을 거친 배수지나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에서는 벌레가 발견되지 않아 수돗물을 먹거나 이용하는 데는 문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돗물 포비아가 확산되는 만큼 도내 모든 정수장을 지속 관리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여름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요즘 밤마다 내려오는 고라니 탓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개체수까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양산시 주진동의 한 농가입니다. 밤사이 출몰한 고라니 탓에 텃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고구마 줄기는 다 뜯겨나갔고 줄기가 뽑힌 옥수수는 빈 껍데기만 흩어져 있습니다. 인근 콩밭은 고라니가 새순을 모두 뜯어먹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고라니가 밤 되면은 이 길을 따라 내려오는가 하여튼 내려와가지고 고구마 밭에 호박밭에 다니면서 새순을 다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아무도 수확을 못했는데 동네 개들이 암만 짖고 해도 묶여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겁을 안 내요. 고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기르던 개도 밭 근처로 옮겼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에선 천적도 없는 데다 수렵인들에게도 찬밥 신세입니다. 한 마리당 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멧돼지에 비해 고라니는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데다 포획한 폐사체를 수렵인이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사분들이 고라니를 포획을 했을 때 처리 과정이 많이 힘듭니다. 매물밖에 없는데 매물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땅을 파서 땅을 한 1m 이상은 파야 됩니다. 그 파는 과정도 힘들고 포획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고라니 출몰이 부쩍 잦아지면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라니를 잡기 위한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라니는 사실상 저 멧돼지하고는 다르게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피해 예방 시설 쪽에는 아마 조금 사업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 더 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양산시에서 포획된 고라니는 1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밤마다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고라니 탓에
한 해 소확을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후반기 경남도의회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의장단 구성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불신임안에 이어 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인데요. 이번 갈등 봉합될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을 당한 건 두 사람. 민주당 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출마에 당선된 김하영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입니다. 의장단 선거 2주 전 치러진 장종화 의원의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의 축의금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고발 접수된 거를 맞고 저희가 절차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자는 제3자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장 의원은 21일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 의원은 과한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의금이 들어오고 나서 정산을 하면서 이 두 분이 주신 금액이 좀 과해서 그냥 돌려드린 건이거든요. 항상 전화를 받기만 했었는데 받을 때마다 항상 이제 뭐 현명한 판단해라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서 아마 그런 취지의 축의금이 축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어쨌든 의회가 더 좀 시끄럽게 된 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좀 송구스럽다 그런 마음을 좀. 경찰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파행으로 시작된 이전 투구식 내부 분란. 민주당 제1부의장과 같은 당 의원 간 맞고소전에 이어 의장 불신임 안에 의장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마저 나온 상황에서 벌어진 고발건까지 막장 드라마 같은 경남도의회의 갈등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연기로 문을 닫았던 당항포 관광지 일부 시설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을까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의 주 행사장인 당항포 관광지입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탓에 관광객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7일 부분 개장한 이후 2주간 2,2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말엔 수백 명, 평일엔 수십 명 수준입니다. 당항포 관광지 시설 유지 보수 비용만 1년에 약 3억 원, 인건비를 제외한 액수입니다. 손실 비용이 크다 보니 고성군은 공룡 엑스포 행사 준비로 문을 닫았던 당항포 관광지에 일부 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항포 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을 통해 일부 시설 유지 비용이라도 충당하려는 겁니다. 공룡 엑스포를 위해 새롭게 준비한 공룡 모형과 트리가트 포토존 등을 공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그 엑스포를 미리 가보는 엑스포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홍보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휴장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수익금도 감소를 하는데 부분 개장을 통해서 또 입장료 수익도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저희가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행사인 공룡 엑스포가 내년 9월로 연기된 만큼 적자를 면할 만큼의 관광객 유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내년 9월까지 문을 닫아놓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부대 행사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운전 중에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구급차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구급대원들은 앞선 차량들이 길을 터주지 않아 제 시간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는데요. 최근엔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도 그런지 함양소방서 구급대원들과 동행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함양읍 시가지의 도로 위 사이렌 소리를 듣고 길을 터주려던 차량이 갓길의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다시 구급차 앞으로 들어옵니다. 몇 분 뒤 도착한 함양시장 앞 도로에선 사이렌 소리에도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 때문에 구급차는 역주행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확인한다고 해도 잘 양보를 안 하고 계속 자기만 가는 길만 주행하고.
그나마 정체가 없는 왕복 4차선 국도에 진입하고 나서는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널찍한 도로 덕분에 운전자들은 즉각 구급차의 앞길을 터줬습니다. 하지만 진주 시내로 접어들자마자 길을 터주는 운전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구급차 앞을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부정맥으로 응급 환자를 원거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는 과정에서 편도 1차로에 정속 주행을 하는 승용 차량이 긴급 자동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중에 저희가 가슴을 졸이며 또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동행 취재에서는 구급차의 이동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는 운전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은 긴급 차량의 우선 통행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도로 옆으로 들어찬 불법 주차 차량들은 운전자들의 길 터주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은 저희 소화전, 소화시설 관련된 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만약 운전 중 구급 차량이 접근한다면 1차선 편도에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2차선 이상 도로에선 구급차가 1차선으로 달릴 수 있도록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탑승했을지도 모르는 구급차. 구급 차량에 양보한 1분 1초의 시간이 실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STX 조선해양 정상화를 놓고 경남도와 창원시, 사측 노동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경남도는 STX 노사가 고용유지와 함께 신속한 투자 유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원시는 조선업 무급휴직자 그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4개월가량 임시 고용할 계획입니다. STX 조선은 신속한 투자 유치와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을, 노동조합은 회사의 투자 유치 혹은 매각 과정에서 사측과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면서 단식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민계획단 40명을 모집합니다.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 참여해 도시 미래상과 분야별 추진 전략 등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적 장애인을 양식장에서 19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상습 준사기 등의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장애인 B씨를 양식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1억 9천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가 허락 없이 양식장 고기를 판매하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9개월 동안 B씨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준 어선 선주와 B씨의 명의로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산 주민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와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가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제대로 된 신공항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공동 성명서를 낸 세 기관은 지역의 노력으로 총리실의 최종 검증을 이끌어냈고, 안전과 환경 소음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역민이 원하는 공항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부울경 신공항으로 면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도 나타냈습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집중보다는 효율적 분산이 필요한 시기라며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부산 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을 동북아 물류 거점지로 도약하는 규모의 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에 본사를 둔 삼강 MNT가 덴마크 웨르스 테드사로부터 557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수주했습니다. 삼강 MNT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는 지난해 6월 1,100억 원대 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삼강 MNT는 이달에만 해상풍력 분야에서 3차례 계약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허성군 김해 시장이 민선 7기 후반기 경남시장 군수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지난 20일 산청군에서 정기회의를 연 협의회는 신임 회장에 허성군 김해시장, 부회장에 백두현 고성군수를 선출했습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내 공원 물놀이장을 다음 달 1일부터 개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물놀이 개장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인터넷 사전 예약제를 통해 하루 150명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물놀이 이용 시간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물놀이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일 자정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 마산 합포구에 위치한 자택까지 약 13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도가 수돗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도내 18개 시군 부단체장과 낙동강유역 환경청, 낙동강유역 수도지원센터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돗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수돗물 안전 비상대책 상황실은 주민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내 간선도로 속도 제한을 시속 60km 이하로 조정합니다. 시내 도심부 주 간선도로는 기존 70km에서 60km로, 보조 간선도로는 일부 기존 60km를 유지하거나 50에서 3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의 최종 결정 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간선도로는 올 하반기까지, 이면 도로 등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창원 음식문화축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지역축제인 창원 음식문화축제는 전국 요리 공연대회와 창원 특화음식 전시, 시식관 등을 운영하며 지역의 향토 음식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의 가을철 2차 유행이 예고된 만큼 음식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에서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통영시 광도면에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거창군에서 4일 동안 걸쳐 관내 32개 자연마을을 돌며 주민과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